안녕하세요. 이동호 대표입니다. 오늘 특별 온라인 강연의 주제는 반등의 서막이라는 걸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에 대한 설명들을 조금 드려야지만 아무래도 투자에 대한 가치들 그리고 투자에 대한 목적을 조금 더 다지고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 뒤로 이제 시장 주도 업종과 그 다음에 레벨업주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종목들도 함께 공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운 것만 생각하면 좋은 것도 한번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얘기들을 한번 드릴 텐데요. 지금 뭐 국내 증시, 해외 증시를 비교해 봤을 때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1년 6개월이나 하는 시간을 내렸다라는 얘기는 이제 보통은 이제 하락의 시장을 맞았을 때 2년 정도를 내린다고 보면 1년 6개월에서 뭐 2년 가까이 내렸다고 치면 이제는 반등의 서막이 조금 올랐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반등의 서막이라고 얘기를 해드린 건 아무래도 빅스텝이라는 단행, 이 빅스텝의 단행이 가장 큰 부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미국 증시에서 실제 미국의 첫 금리 인상을 한 건 요 시점 부분이에요. 그쵸? 정확하게는 2021년, 그러니까 작년 11월에서 12월 사이, 요 사이였고요. 그리고 국내 시장은 그 이전부터 내리기 시작했어요. 국내 시장으로는 실제로는 5, 6월 달부터 이제 고점을 보이면서 1년 6개월 이상 내렸고요. 그리고 한국과 금리를 처음으로 동일하게 이제 만든 것도 요 시기인데, 요게 올해로 한 5, 6월 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첫 자이언트 스텝을 하게 된 것도 미국의 첫 자이언트 스텝을 한 게 요 시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최근에 빅스텝을 단행을 하면서 시장이 반등의 서막을 올렸다라고 하는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빅스텝 단행. 계속 금리가 이제 격차를 좀 보이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미국이 마지막으로 자이언트 스텝하고 이제 빅스텝을 했습니다만, 그러면서 격차는 더 벌어졌거든요. 만약에 이제 내년으로 들어가고 2월 달에 이제 FMC 금리를 올리게 되면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되는데, 뭐 우리나라의 선택도 있겠지만 외국인들이 빨리 들어오진 않겠지만 시장으로서는 이 빅스텝 단행이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종목도 이렇게 이제 횡보 구간을 마치는 것처럼 시장도 어느 정도 속도를 가져가다가 또는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오르게 되면 여기서 한참 횡보를 보이거나 둔화세를 보이기 시작하는데, 실제 빅스텝을 단행하기 이전에 여기 6월에서 7월이 아니라 실제로 8월에서 9월부터 실제로 물가는 둔화되기 시작했어요. 상승률 둔화 자체가. 그러니까 가파르게 오른 게 천천히 이제 오르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에 이제 둔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빅스텝을 단행한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그 뒤에 보면 하나 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점도표인데,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내리는 건 내년에도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은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근데 주식시장 자체의 성격은 원래 선반영되는 시장이에요. 내년의 경기 침체를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고, 내년의 경기에 대한 축소, 뭐 수요에 대한 축소는 당연할 수밖에 없는 시기인데, 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느냐는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원래 4%였던 목표치가 5.1% 가까이 올렸고, 만약에 금리 인상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도 계속 되겠지만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와도 속도 자체는 줄일 수 있지만 금리 인하까지 가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와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더 해서는 이제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어디까지 올릴 것이냐. 최근에도 4.5%였던 게 5.1%까지 올라갔고, 내년에도 5.1%에서 5.5%에서 6%까지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이면 현재보다 1.5%를 더 올려야 되고 하니까 사람들은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더 나아가서 보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의 동일시, 이때까지는 금리가 동일하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들이 많아졌지만 앞으로는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빨리 들어오는 것, 연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걸 한 개는 더 보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돈을 이만큼 내다가 이만큼 올린다라는 거예요. 1억을 빌렸을 때 지금 요만큼을 내던 이자가 지금 50만 원을 빌린다고 치면 미국 같은 경우는 450만 원을 갚아야 돼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도 325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연으로 따지면 이게 얼마 안 되지만 월 2만 원을 내던 게 여러분들이 20배를 넘게 내요. 이게 가장 부담스러운 거란 말이죠. 그러면 왜 지금 시장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냐면, 지금 부동산 가격은 이미 하락을 했어요. 어디까지 내릴지 몰라요. 그리고
미국의 물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차지하는 부분이 렌트비. 네. 그래서 렌트비가 내려가게 되면 이게 보통 6개월에서 18개월 차이를 둬요. 근데 얼마 전에 물가가 내려오기 시작했으니까 10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6개월을 쳐도 내년 1월, 2월 달에는 더 많이 내린다고 칠 수 있고, 그 이후로는 렌트비 그리고 중고차 가격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태니까 추가적으로 물가는 더 내려오기 쉽죠. 그러면 어느 정도 5.1%라는 얘기를 해놨지만 이거는 그냥 마지노선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까지 올리지 않더라도 금리가 더 이상 상승을 하지 않는다라는 구간만 오면 사람들은 주식시장에 뛰어들게 됩니다. 왜? 부동산은 어렵고 코인은 어려워졌고, 그러면 주식시장이 선반영된다라는 부분들이 가정되면 주식시장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도 행동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얘기는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얘기니까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어떤 업종을 볼 거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제 주식시장에서 들여다보면 이렇게 박스권 장세가 연속이 되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빨리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가정이면 시장은 갇히게 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2008년, 2009년 때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을 때 미국 시장에서 시장이 한 4, 5년을 박스권을 거쳤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살아남은 놈들이 보통은 이제 뭐 경기에 선행을 하거나 이런 쪽들이 아니라 어쨌든 모멘텀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이벤트가 좀 많은데, 첫 번째는 이제 CES,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데 1월 5일에서 1월 8일 사이 요때일 거예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보통 이제 뭐 자율주행,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력을 총동원해서 보여주는 시기라서 IT 장비나 뭐 테마주들이 움직이기 쉬운 상태죠. 그래서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12월 말 중순이라고 치면 보통 CES 전에 이제 주가들을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이 종목들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요것도 1월 말 그리고 1월 중순 하순으로 넘어가면서 임상종양학회라든지 바이오 쪽 이벤트들은 올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도 이따가 말씀드리고, 세 번째가 조금 중요한데, 소비회복주나 이제 그 공급망 우려 완화가 생각보다는 이게 큰 이슈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계속 가둬놓고 있던 그 정책 자체의 변화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데, 이것도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되면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쪽은.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를 해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CES잖아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건, 자, 2016년부터 2020년 작년까지 보면, 자, 자율주행, 모빌리티 뭐 다 많아요. 근데 거의 7, 80%는 작년에 했던 거를 좀 답습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2016년 때부터 이제 키워드를 보면 전체적으로 인공지능이 많고 사물주행 뭐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기술력이 좀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올해 말부터와 내년부터는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 자율주행, 네, 그리고 UAM은 아직 좀 시간적으로 멀었지만 모빌리티 자체의 자율주행이나 5G가 플러스 알파가 된다면 그 산업들은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작년부터 이제 나왔던 얘기가 이제 우주항공. 그러니까 테슬라도 이제 우주항공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주항공 기술이나 그 다음에 그 우리도 이제 방위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올라갔지만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좀 미룰 수 있게 됐던 이제 애플의 XR 사업 자체가 조금 더 희망을 갖게 되고, 그다음 로봇이나 뭐 XR 이런 쪽들이 삼성이나 애플 쪽에서 진입 시도를 하거나 투자를 늘린다는 얘기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후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단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양산하는 단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개발하고 뭐 이제 처음 시도를 하게 되고 최초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의 주가가 이제 반짝반등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보통 여러분들이 이걸 많이 드셔야 되는 경우는 양산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XR을 많이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로봇이 대세화가 되면 그게 이제 양산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주가들이 그때부터 주가가 많이 움직여진 거지, 지금은 어쨌든 기술의 처음 도입이고 그걸 상용화하는 노력들은 아직도 많이 될 거니까 주가를 여러분들이 타이밍 싸움으로 보지 마시고 이건 오히려 조금 더 긴 시각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더 쌀 때 사야 되는 거고 비쌀 때 팔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관련 종목으로는 자율주행으로서는 이제 모트렉스, 그다음 유니트로텍,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그다음 QSI 이런 쪽인데, 실제로 아마 테마주로서는 많이 언급을 됐던 종목이에요. 라이다 종목들, 뭐 그다음에 그 자율주행 ADAS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조금 더 개발이 되고 있고,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로 둔다면 전기차,
무선 충전. 그러니까 여기 관련 종목들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실제 무선 충전이 굉장히 좀 핫 이슈긴 합니다. 무선 충전만으로도 핫 이슈긴 한데 충전 자체가 지금 줄 서서 할 정도로 전기차가 많아지기도 했고 앞으로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충전 사업에 대한 관심들을 대기업에서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대기업 중에서는 SK가 조금 한 발 앞서 있고 밑에 쪽에서는 이제 아모그린텍 요 종목들을 조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UAM 쪽은 아직 사업성으로는 2028년에서 2029년 그러니까 현대차나 그렇고 롯데, CJ 이런 쪽에서 다들 이제 뭐 항공 우주 산업과 뭐 비행기 업체들 해가지고 하지만 실제로 기체를 만드는 업체가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외국 쪽에서 기체를 가져와야 되는 형국이다 보니까 단가가 좀 많진 않아요. 그래서 기술력으로 보면 뭐 베셀이나 뭐 네온테크, 뭐 캔코아 이런 쪽을 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좀 크게 볼 종목은 아직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대기업들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렇게 개발하고 상업화를 하느냐 이게 관건이니까 자율주행보다는 UAM 쪽이 조금 더 느릴 수 있다. 그리고 우주항공 쪽은 이제 계속적으로 개발을 할 건데 아래쪽에서 볼 것 중에서는 이제 세트레가이 요게 이제 최근에 그 대우조선해양을 하나가 인수를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는 이제 육해공을 모두 다 아우르게 됩니다. 그쵸? 근데 그 육해공에서 공군 쪽이 좀 약한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도 어쨌든 육해공을 모두 아우르게 되면 위성을 쏠 수밖에 없어요. 육해공에 모두 필요한 위성을 쏘려면 그 위성을 국내에서 만드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세트레가이나 일부 우주항공, 한양디지텍이나 뭐 한양 ENG 뭐 이런 종목들이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뭐 요 세트레가이랑 AP 위성 이렇게 좀 보고 있다는 거. 그리고 AR이나 XR 관련주는 현재로서는 이제 뭐 이 단기 테마로서 뉴프렉스, 포세스 뭐 이런 쪽들이 관련이 있고 메타버스가 같이 관계가 있죠. 근데 제가 아까 양산이라는 얘기를 해드렸지만 이게 양산 과정으로 가려면 어쨌든 LED나 이런 쪽이 아니라 OLED나 조금 더 높은 화질의 그 디스플레이가 필요는 합니다. 그래서 뭐 구부러지거나 플렉스블하거나 뭐 이제 접혀지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가능한 이 디스플레이 쪽이 같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는 이런 관심 종목들이 있지만 뭐 뉴프렉스도 괜찮고 뭐 코세스도 괜찮고 한데 실제로는 많이 막상 날아가야 되는 건 디스플레이죠. 뭐 LG노텍이나 뭐 삼성전기나 기본적으로 이런 쪽들이 많이 가져야지만 그 양산에 대한 물꼬를 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걸 동반해서 같이 보시면 좋고, 그리고 세 번째가 XR이고 로봇 관련주는 최근에 뭐 삼성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에브리봇 뭐 이런 쪽들이 이제 관심을 좀 가지시고 보시면 좋아요. 자, 두 번째가 이제 헬스케어인데 이게 바이오 쪽은 확실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JP모건 헬스케어가 열리는 구간에 보통 주가가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전, 그러니까 빠르면 한 달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JP모건 헬스케어가 보통 2년 전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온라인 미팅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싸들고 와서 미팅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이제 오프라인 미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관심을 좀 많이 밝히기도 했고, 아마 관련주들 중에서는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빨간 글씨의 종목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ABL 바이오 그리고 티움 바이오 이렇게 두 종목이 여러분들 조금 신경 써서 보셔야 될 겁니다. 뭐 두 개 업체를 따로 설명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요거 관련이기도 하지만 이제 1월 중순에서 1월 하반으로 넘어가면서 임상경영학회에서 발표할 건수들이 있기 때문에 중형주들 중에서는 그래도 요쪽, 그리고 돈을 좀 많이 쌓아놨던 SD바이오 센서가 뭐 다른 쪽 사업들을 진행을 하게 되면 진단키트에서 떼돈을 벌었었죠. 그래서 그걸로 아마 시장을 좀 공략할 수 있다는 건데, 어쨌든 그거보다는 뭐 현재 이제 가능성 있는 것들로 티움 바이오, ABL 바이오, 올릭스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아까 이제 중국 소비 얘기를 조금 하다가 이제 좀 넘어왔습니다만 이게 조금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게 시장이 조금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아까 이제 물가가 내려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중국의 전환 정책, 위드 코로나 정책의 전환으로 시장이 좀 많이 바뀌어요. 공급망 우려 완화 자체만으로도 국내는 좋지만 중국향 수출이 30%에 가까운 우리 입장에서 대중국 수출 수입 모두 다 3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중국이 시장이 열리는 것만으로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과정이 한 2번 정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위드 코로나를 하면서
풀었다가 잠궜다가 풀었다가 잠궜다가를 몇 번 했지만 중국도 지금 그 과정을 몇 번이나 거쳐야 될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적응을 하는 시기가 오면,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진단키트도 움직였었고 원격 진료, 뭐 재택근무 다 움직였던 것처럼 지금 똑같은 수준이 한 두세 번 더 나올 거예요. 다만 이제 진단키트나 이런 쪽들이 일상화되고, 그리고 겨울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 쪽에서도 진단키트 업체들이 이제 한 번씩은 올랐지만 그게 길게 갈 수는 없어요. 네. 작년, 재작년처럼 그렇게 길게 갈 수는 없고, 오히려 그쪽 종목들을 빠져나오거나 단기적으로 좀 공략할 단계지만 종국에는 어쨌든 정상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국 소비가 일어나면서 우리한테 보복 소비를 해주는 부분들, 그게 아마 시장으로서는 좀 큰 물꼬를 터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공급 우려 완화가 이제 해소가 될 수 있는 것도 어쨌든 중국의 공장이 돌아가면서 물가를 올리거나 유가를 올릴 상황이면 인플레이션 자체가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다시 이제 환경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불거질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 쪽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은 소비회복주들, 그리고 뭐 한알령 해저로 해서 엔터와 콘텐츠주들 많이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카지노, 의류, 면세점 뭐 이런 것들인데, 실제 화장품도 그렇고, 아우디 퓨처스 같은 경우는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도 주가가 지금 보시다시피 10월부터 해서 2,000원 했던 게 거의 2배 이상이 갔어요. 거의 다른 종목들도 화장품 같은 경우는 30에서 뭐 40% 가까이 움직이기도 있고, 그리고 뭐 의류, 쿼인터, 콘텐츠 뭐 모두 다 지금 20, 30% 이상 뭐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보복 소비가 이제 시작도 안 했다는 거. 그 얘기를 생각하면 어떤 시장에서 여러분들 먹어야 될지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종목적으로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엔터와 콘텐츠 중에서는 엔터 쪽에서는 JYP, 그리고 SM 뭐 4대 이제 대형 엔터사들이 좋긴 합니다만, 작년에 제일 그래도 핫했던 종목들 중에서는 JYP가 영업이익률로는 30%가 넘습니다. 다른 업체들은 15%에서 10% 정도라면 영업이익률이 JYP가 음악에만 집중한 나머지 30%가 넘었고, 만에 하나 이번에 뭐 보복 소비가 시작이 되고 이제 뭐 한알령이 진짜 풀린다라는 생각이 들면 공연업계에도 엄청나게 이제 수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대형 사상은 모두 다 관심 대상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콘텐츠도 거의 3년에서 지금 5년 가까이를 한알령 해제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실제 중국 시장에서 공식화하지는 않겠지만 그 부분들이 아마 조금 더 수혜를 입을 수 있고, 뭐 카지노, 의류 뭐 이런 쪽들도 대부분 다 같이 보셔야 될 거라는 거. 그리고 뭐 시간이 되면 이제 IRA를 다시 한 번 더 이제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지만, 지금 시장이 조금 어렵다라는 관점으로만 보면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중국 소비주를 말씀을 드리면서 한 종목을 좀 빠뜨려 놨거든요. 그 얘기가 이제 레벨업주에 한 번 할 건데, 이 종목이 이제 좀 좋은 이유는, 제가 제일 좋은 건 이제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알짜 중에 알짜라는 회사예요. 근데 하는 사업은 리프팅 사업. 그래서 중국으로 의료 수출하는 쪽들은 보통 25에서 한 30%를 계속적으로 어렵게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중국 제로 코로나, 그리고 러시아 쪽에 그 영업이익 삭제에도 불구하고 얘네는 지금 영업이익 20% 이상 증가, 그리고 뭐 전년도 대비해서도 매출도 30% 이상 증가를 했을 정도로 리프팅 하면 이 업체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중국 소비회복주로 많이 꼽히긴 했지만 그냥 안정적인 매출이라서 잘 꼽지는 않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 하락에도 잘 버텼고, 이번 시장에서도 훨씬 더 미리 올라갔던 종목이고, 지금 솔직히 돈 빌리기 어려운 고금리 시기에 부채는 적고, 그 다음 현금 요구율 높고, 영업이익률 50%가 넘는 회사를 찾아보기 힘들다면 오히려 이 회사를 오히려 시장 흔들릴 때마다 조금씩 보시는 게 좋은데, 이 종목이 뭐냐? 클래시스.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끝으로 이제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시장이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는 10년 동안 은행으로 돌려가서 고금리 시대니까 은행으로 가시던가, 그래서 10년 뒤에 주식을 현금으로 바꿔서 은행에 놨을 때는 아마 본전이 오실 겁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 여러분들이 남아 계신다면, 지금 2년 동안 내린 시장 1년 6개월을 내렸다면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은 회복할 시간은 주식시장에서는 얼마나 걸릴까요? 3분의 1 절반밖에 안 걸린다는 거. 3년에서 길면 4년까지 걸리지만 훨씬 더 빠른 시기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있다면 저는 이 시기라고 과연 감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나빠지고 들어오면 먹을 기회는 그만큼 많다는 거고, 시장이 좋아지고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1년 6개월을 고생한 걸 생각하면 오히려 지금이 투자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마 조금 어려운 시기인데 그만큼 도와드릴 수 있는 방안도 하나 더 만들어서 지금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네이버밴드 5스타 이동우 대표를 치시면 훨씬 더 많은 투자 전략과 또 종목을 또 드릴 수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다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우 대표였습니다.